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갑상선 기능 또는 갑상선암 수술은 여성의 성 건강 또 성 기능, 성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페이지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질염. 아니 갑자기 무슨 생뚱맞은 질염 얘기가 나오냐 싶은데 여러분 의외로 아세요? 갑상선 관련된 문제가 질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쭉쭉 가볼게요. 우선 갑상선 기능과 성 건강에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갑상선 건강은 생리불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성이 생리불순이 생기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생리불순하면 뭡니까? 한 달에 2회 이상 생리를 했다. 이건 빈발월경, 그러니까 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통 여성의 생리량이 35에서 50ml 되는데 35ml 이하로 떨어지면은 과소월경, 너무 조그마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과다월경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생리를 너무 안 해요. 보통 3개월 3주기 정도 보는데 이런 건 희발월경, 너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리기간이 아닌데 막 출혈이 생겨요. 그거는 부정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생리불순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생리불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리불순이 생기면 얘가 잠을 못 잤나? 내가 피곤한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의외로 갑상선 문제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살펴봐야 되냐? 갑상선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추위를 많이 타고 막 손발도 떨리고 그다음에 되게 피곤해요. 막 지치고 머리만 대도 잠들고 막 그래요. 항진증이라고 하면 그 체중이 막 계속 감소를 하고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고 이러한 증세가 항진증이죠. 이거는 좀 필요 이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항진증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살 빠진다고 말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넌 타고났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나 둘 다 성기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성 관련 의욕을 저하시키고 또 성관계 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피곤하니까 그런 마음 자체도 안 일어나고 몸도 아프고 한번 사랑을 나누고 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이제 증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항진증의 경우에는 생리량이 감소하거나 생리가 중단될 때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약을 먹어서 신진대사를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 일부러. 너무 막 업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막 활동적인 그 활발한 거라 이거를 이렇게 다운시킨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성욕이 감퇴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둘 다 저하증이나 항진증 모두 약을 먹지요. 이 약을 먹어서 컨디션, 이 밸런스를 유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식사량 조절, 또 운동량 조절, 운동이죠. 이걸 통해서 일정한 건강, 리듬, 갑상선 호르몬의 양과 나의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항상성, 그 밸런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컨디션이 안전한 이 안전지대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한간에는 보면은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뭐가 좋고 항진증에는 뭘 먹어라 이런 얘기 많긴 한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그런 약 하루 막 한 일주일 열을 놓쳐버리면 몸이 그냥 확 떨어지거든요. 컨디션이 말이 아니에요. 전문의 처방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약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갑상선암 수술과 여성의 성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갑상선암 수술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절제, 전절제, 곽청술이든 뭐든 어떤 거든 좋아요.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죠. 그러면
반절제를 할 경우에는 좀 빨리 퇴원하니까 크게 컨디션에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2박 3일 이상 입원하죠.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기간 상관없이 한번 보세요. 대학병원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처럼 뭐 여성 청결제를 이용하고 매일 샤워를 하고 하면서 위생 관리를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속옷을 매일 갈아입고 잘 관리를 하고 이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공동 샤워실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내가 이미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몸이 아픈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면역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뭐 면역 주사를 맞고 그러지 않거든요. 항생제 맞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냉처럼 나오기도 하고 두부 하얀 그 찌꺼기 같이 살짝 살짝 뛰기도 하고 그래요. 때로는 약간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간지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퇴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수술이 잘 끝났어요. 반절제예요. 뭐 별로 안 아픈데?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지금 버거킹 먹어도 상관없는데? 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성관계를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지금 내 갑상선만 볼 게 아니라 나의 성기능은 지금 면역력도 그렇고 성기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 남자친구나 남편이 배우자가 관계를 갖자고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성의 건강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각종 성 관련 병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자, 특히 질염 같은 게 중요한데 질염은 트리코모나성 질염, 세균성 질염, 칸디다성 질염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세균성 질염이라는 것도 세균 감염이 되면 되는 건데 우리 여성의 몸에 이 세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익한 균도 있지만 유해한 균도 늘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비율의 차이예요. 근데 수술한다고 또 수술 기간에 그 위생 관리가 어렵고 이러다 보면은 유해한 균들이 확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남성이 들이대는 것 적절치 않겠고 또한 남성의 성기 내가 겉으로는 여성이 멀쩡해 보여도 남성의 손이나 성기가 닿으면서 이미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각종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수술 기간에 여성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면 질염 감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또 수술 후에 신체적인 또 물리적인 활동성의 제약이 있잖아요. 목에 이제 아프니까 목을 이렇게 가누기가 어렵죠. 박청수랑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아파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어떠냐면 성에 관련된 욕구가 확 없어져요. 사라져 버립니다. 반대로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공감이나 또는 내가 이제 그 입장이 아니니까 확 100% 느끼기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좀 말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관계를 갖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수술 후에 2주, 3주, 4주 보통 2주 이상은 그 외래 이후까지도 좀 저는 많이 권유하는 편인데 좀 조심하다가 한 2, 3주 지나니까 너 괜찮아 보인다. 관계를 갖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도 여성이 자신의 컨디션을 잘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거든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아직은 좀 어렵다. 내지는 그래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천천히 천천히 호흡을 급하지 않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 너무 이르면 이르다. 너무 우리가 업된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남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히 섬세하게 그러면서도 아니면 때로는 조금 더 자신의 어떤 에너지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암은 일반 질병하고 달라요. 일반 질병으로 수술 몇 번, 저도 여러 번 했는데 암으로 수술 딱 하면 그 충격 강도가 다릅니다.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스로 면역력의 저하, 부차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제가 지금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질염 같은 거예요, 질염. 질염이 의외로 굉장히 발생이 잘해요. 질염은 사실 여성들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근데 이게 수술 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지금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뭐 곽청술까지 하고 나면 동위원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반절제랑 전절제 정도의 그 집중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그 건강한 성생활을 향유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급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여성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그 서로 연인이든 부부든 그 성생활이 성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호흡을 맞추면서 부드럽게 아주 섬세하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